7월 20일 이적 시장 요약을 해볼 텐데 오늘 이적 같은 경우에는 오피셜로 여러 가지 엮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마두에케 투 아스날 이거는 며칠 전에 뜬 건데 제가 이제 따로 못 따라가고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결국에는 4,800만 플러스 400만 파운드의 가격이 맞는 것으로 보여지죠. 현재로 봤을 때는 약간은 조금 비싸다고 보여질 수는 있으나 그래도 나름에도 타당성이 있는 게 라이트 윙어 중에서 왼발잡이 지금 남은 매물 중에서는 마두에케가 탑티어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쿠두스 팔렸지, 른베모 이미 어디 가지, 아무리 좋은 선수가 있다 하더라도 매물로 안 나오지. 이런 경우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마두에케가 생각보다 시장 가치가 충분히 높게 평가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납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만든 가격이라고는 표현할 수 있겠으나 그래도 아스날 입장에서 못 지를 딜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루카투 나폴리, 로렌츠루카가 이번에 나폴리로 가게 되었는데 누네스를 이제 나폴리가 선택하지 않고 고르게 된 거고, 일단은 900만 유로의 임대료가 붙어 있고요, 2,700만 유로의 완전 영입 옵션이 붙어 있고 거기서 500만 유로의 애드온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즉 선임대 후 이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복합적인 일로 진행이 되곤 하는데 액수 자체도 꽤 생각보다 높아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나폴리 장기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고요. 왜냐면은 세리아에서는 저 정도 가격이 굉장히 비싼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시포드 투 바르사 임대가 떴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저는 이거를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항상 사람은 꿈을 크게 가져야 되는데 항상 무시당했습니다. 너가 뭔 바르샤급이냐, 너 바르샤 절대 못 가, 니 코대 낮춰야 돼, 뭔 바르샤를 바래 미친 새끼 이러면서 욕을 계속 먹었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은 결국 승자는 레시포드가 됐어요. 운이 좋다 하더라도 그 운을 잡는 건 실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근데 레시포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운을 잡을 수가 있었죠. 저는 그래서 나름대로 이거를 순애이자 인간의 승리라고 표현하고 싶고, 레시포드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뤄냈기 때문에 저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딜의 내막을 봐야 조금 더 충격적인 이슈가 있을 텐데, 일단은 지금 마르카 쪽에서 보도하기로는 레시포드의 선택적 이적 옵션이 붙어 있고 이게 3,500만 유로쯤 된다고 해요. 뭐 시장 가치 같은 걸 감안하고 레시포드의 자녀 계약 기간 등을 감안하고 그 다음에 메뉴가 얼마나 레시포드를 팔고 싶어 하는지를 감안해 봤을 때는 이 가격 충분히 합리적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메뉴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이 선수가 과연 주급 액수를 얼만큼 분할을 받냐 이건데, 이걸 바르셀로나가 전부 다 부담한다고 온스테인 피셜이 떴습니다. 되게 놀랍죠. 5억대의 주급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바르사가 다 부담한다고? 심지어 셀러리캡 관련 이슈가 있어가지고 선수 등록을 못했던 그랬던 바르사인데 근데 저 고주급을 다 부담을 한다? 일단 이건 나중에 나온 소식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7월 내로 바르사가 선수 등록을 못한다는 이슈는 생각보다 공공연하게 퍼지고 있었고 했기 때문에 좀 놀랍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바르셀로나 국내 투어에 한국 투어에도 레시포드가 오게 되겠죠. 른베머트 메뉴 6,500만 플러스 600만 파운드. 근데 이 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주말 아마 오늘 내로 이제 메디컬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온스테인 피셜도 떴고, 저는 이 딜을 평가를 하자면 결국에는 메뉴가 조금 아쉬웠던 딜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돈을 더 달라고 객기를 부렸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딜이 결국에 왜 저한테는 아쉬운 딜로 평가가 되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메뉴는 확실하게 프리시즌을 준비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프리시즌 캠프 그리고 프리시즌 게임이 잡히기 전에 이걸 다 마무리했어야 됐습니다. 모든 이적 시장은 그래야 이상적인 영입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왜 내가 은베모 딜에 관해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냐, 은베모 딜은 애초에 일찍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느리게 처리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아쉽고, 결국에는 브랜트퍼드가 계속해서 협상 가격을 올리면서 스탠스를 취하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조금만 더 과감했더라면 더 좋은 가격으로 낚아챌 수 있지 않았나, 이런 if를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데려왔고, 그리고 4년 할부를 붙임으로써 꽤나 이 딜에 관해서 이 가격에 관해서 메뉴한테 별로 타격이 없다라는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게 데려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일 워커 피터스 2 웨스트햄 FA로 이적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웨스트햄으로 가게 됨으로써 본인이 홈그라운에 이점을 살릴 수가 있게 됐을 것 같고, 그리고 한츠코트 알라스르 3,500만 유로 플러스 500만 유로 페노르트에서 멘터백으로서 정말 예쁜 프로필을 갖고 있는 선수로서 생각보다 많은 수요를 불러일으켰고, 그리고 알레티한테도 좋은 매물로 평가를 받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선수가 결국에는 알라스르로 가게 되면서 이적설들이 싹 다 일단락이 됐고요. 그리고 퍼거슨 투 AS 로마 임대이고 완전 이적 옵션으로는 4천만 유로. 최근에 AS 로마랑 그리고 아탈란타 그리고 나폴리 그리고 AC 밀란 하고 유벤투스까지 세리아 쪽에서 스트라이커 영입을 노리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여기서 AS 로마가 선택한 픽은 퍼거슨이 되었고요. 일단 에반 퍼거슨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튼에서 조금 애매해졌죠. 확실히 예전에 봤던 포텐셜에 비해서 조금 저평가를 받게 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이 선수 같은 경우는 1군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냐 등에 관한 좀 고찰이 많이 깊어진 탓에 그래서 브라이튼이 빠르게 헐값에 처리해버리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그 전까지 퍼거슨이 브라이튼에서 받았던 취급을 생각한다면 이 선임대 후 이적이라고 하더라도 4천만 유로의 구매 옵션? 이거는 좀 약간은 충격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와 퍼거슨이 좀 시장 가치가 많이 내려갔구나, 많이 부진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만, 그래도 에이스 로마와 함께 뭐 풀어낼 수도 있겠죠. 에이스 로마가 지난 시즌에 도우비크와 함께 조금 다소
아쉬운 퍼포먼스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를 방지하고자 나름의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로마 입장에서는 미래까지 거머쥘 수 있는 카드라서 꽤나 합리적인 딜로 보입니다. 일단은 예전부터 뜬 소식을 차례대로 한번 읊어보도록 할게요. 디마리지오 쪽에서 토트넘이 7천만 유로의 본머스 수비수 자바르니를 영입을 타겟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선수는 PSG가 우선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런 상황이고 저는 이들에 관해서 약간 좀 어떤 의문점이 드냐면 7천만 유로라는 금액을 지금 3옵션의 센터백에게 쓴다? 아니 심지어 로메로를 정리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진 정도일 것이지 이게 현실성이 일어날 수 있을까? 토트넘이 로메로를 정리했더라면 이거는 충분히 현실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니 이제 와서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의아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가볍게 넘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알렉스 크루기 말하기로는 리버풀이 호드리구랑 예비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호드리구 노린다는 건 저는 예전부터 계속 주장을 해왔고 리버풀 바이언 아스날이 아마 3자 경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그 중에서 당연히 리버풀이 그리고 바이언이 가장 영입 가능성이 높은 클럽으로 점쳐질 수밖에 없겠죠. 나름대로 자연스러운 섭리에 의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로마노, 첼시가 시몬스에게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시몬스는 피엘 이적을 최우선으로 생각 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토트넘, 첼시, 사비 시몬스 정보 요청. 첼시는 사비 시몬스를 매우 좋아하며 현재로서는 일단 방출 작업에 집중 중인 상태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시지만 라이프치히산 거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는 좀 많이 편협한 편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이프치히산 중에서 좀 망한 임팩트가 강한 건 맞아요. 케이타 그리고 베르너하고 웅쿵쿠 근데 사실 올모도 그렇고 그리고 코나테, 그바르디올 등등등 성공한 선수도 꽤 많거든요. 근데 이 모든 걸 싹 다 말소시켜버리고 그 못난 선수들 잘 안 된 선수들만 기억한다? 이게 솔직히 너무 편협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애초에 같은 감독 아래에서만 나온 선수들도 아니고 그리고 전술에서도 부여받은 역할도 다를 것이고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을 것이고 저 일단 우선은 스카우팅 같은 경우에는 편견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편견이 없어야만 감정적인 견해를 넣지 않고 냉정하게 이 선수의 실력을 확실히 평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라이프치히산이라고 해서 거른다 이거는 좋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스카우팅 면에서는 저는 이게 거기 출신은 걸러라라는 말이 되게 안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출신 지역을 보고 능력을 의심한다? 이거는 아니지 않나. 저는 그래서 사비 시몬스 딜 같은 경우는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사비 시몬스 같은 경우는 7천만 유로로 나온다라고 얘기가 정설로 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정하고 얘기를 한다면 난 시몬스가 저는 로저스보다는 확실히 합리적인 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일단 첫 번째로는 가격이 있을 텐데 거의 1억 유로에서 1억 파운드 사이의 가격을 요구받고 있는 로저스는 아스톤 빌라가 감정적으로 팔지 않겠다라는 시위를 나타내는 액수이기도 해서 이거를 냉정하게 이 선수의 실력이 그 액수가 된다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할 겁니다. 근데 시몬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가격이 책정된 게 합리적이에요. 7천만 유로라는 가격이 왜 합리적이냐? 5천만 플러스 3,100만 유로에 이적해온 선수고요. 근데 이 선수가 7천만 유로에 판매가 된다? 인정 이건데 근데 로저스 같은 경우에는 고작 한 시즌밖에 되지 않았고 1,500만 파운드에 이적을 해서 지금 1억 파운드에서 1억 유로 사이 가격으로 지금 판매가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게 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시몬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메이저 레벨에서 장기적으로 입증된 지표가 03년생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있는데 근데 로저스 같은 경우는 당장의 실력은 당장의 실적은 당연히 시몬스보다 좋게 평가됐다고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냉정하게 봤을 때 플루크로 보는 게 맞는 선수거든요. 그 플루크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가 되냐에 따라 갈릴 수가 있지. 당장의 실적과 실력은 시몬스가 로저스보다 낫다는 건 동의합니다만 연속성 면에서 저는 이거는 무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게다가 PSG 상대로 굉장히 유리한 딜을 따내었던 이 시몬스의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PSG가 시몬스한테 유리한 조항을 넣었던 건데 전 그건 이제 약간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시몬스의 포텐셜을 인정하기 때문에 넣어둔 그런 장치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시몬스에 대한 평가를 좀 더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나름대로 실적을 봅시다. 이번 시즌 로저스 공격 포인트의 생산률 높았던 거 알겠습니다. 근데 시몬스 2시즌 연속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그 전 시즌에 비해서 아쉽다고 하지만 그 전 시즌의 시몬스하고 이번 시즌의 시몬스하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달랐기 때문에 체감상으로는 이번 시즌에 훨씬 더 못했다라는 체감을 가지고 계시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시몬스가 처음에 이제 분데스리가로 그러니까 지금 라이프치히를 임대를 온다고 했을 때는 첫 번째 시즌에는 당연히 아니 뭐 네덜란드에서 씹어먹고 왔다고 하는데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의구심이 보통 똘똘 뭉쳐져 있을 텐데 근데 두 번째 시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임대 전설에 가까운 활약상을 보였던 첫 번째 시즌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치 상승이 있어가지고 24-25 시즌을 23-24 시즌의 시몬스의 기량을 거의 디폴트로 보고 기대를 보통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대비 아쉬웠던 것 뿐이지 하락폭이 크지도 않았고 애초에
분당 공격 포인트 생산률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보다 더 부진한 라이프치히임에도 불구하고 늘어났어요. 역할 부여의 차이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상승률도 어느 정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시몬스가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더 사는 게 맞다, 합당하다는 딜로 보여지는데 이유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력이 아니라 실력은 밀린다만 딜의 합당성을 따져봤을 때 결과값이 로저스보다 좋기 때문. 다만 로저스 딜도 협상을 하다 보면은 가격이 내려갈 수는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시몬스와 로저스 모두 다 지금과 가격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이렇다는 겁니다. 시몬스의 딜과 로저스의 딜이 지금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는 시몬스의 편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둘 다 전술적인 역할 분포도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시몬스에 관해서는 최고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애초에 신장 자체가 굉장히 크게 장점이 있는 네덜란드 리그란 분데스리가에서 잘했던 선수라서 그 부분은 그렇게 염려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 또 이에 더불어서 좀 에고가 세고 본인이 요구하는 게 많다고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정말 좋은 취급을 받았는데 오히려 동갑인 비르츠보다 10대 시절에는 더 좋은 평가를 원래 받았던 게 시몬스예요. 10대 초반에서 중반 사이에는. 그랬던 애가 어디 콧대가 낮아집니까? 갑자기 낮아지는 것도 이상하잖아. 갑자기 뭐 우울증이라도 걸렸나? 뭐 자존감 박살이라도 났어? 그런 거 아니고서야 그렇게 갑자기 자신의 콧대가 내려갈 이유가 없고, 그리고 난 시몬스 같은 경우에는 콧대가 높다라는 그런 거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렇게 콧대가 높은 선수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런 선수가 보통 약간 뭐 깽판을 치지 않냐라는 그런 뭐 걱정을 하게 되곤 하는데, 근데 첼시 다들 아시다시피 잼민이들 금쪽이들 갱생 잘 시킵니다. 약간 나름의 교도소 같은 클럽인데요. 약간 좀 인성적으로 어딘가 문제가 있는 애들이 들어오더라도 다 사건 사고를 안 일으키고 대부분 딱 한 명 루카쿠를 빼고 다 갱생이 됐습니다. 포파나 뭐 치레, 그다음에 엔소 하고 카이세도 뭐 등등등등등등 이런 선수 생각보다 꽤 많은 클럽인데도 불구하고 별의별 작품 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시몬스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서 꽤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노, 디아스는 이적을 원한다, 바이언이 곧 접근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곧 호드리구의 미래를 위해서 미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호드리구는 지금 타 클럽에서도 스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조금은 긍정적인 이적에 관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하고, 메뉴는 이제 골키퍼를 영입할지 말지 결정을 내릴 예정. 이 이유는 애초에 오나나가 부상으로 누워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걸려서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나나가 애초에 기존의 시스템에서 그렇게 잘 적응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머지 옵션에 관해서 고려를 해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EX 웨스트햄은 엘리엇과 모튼을 합해서 총합 5,500만 파운드의 규모의 금액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오긴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리버풀이 굉장히 많은 현금을 순수 이득으로 확보할 수 있겠죠. 엘리엇 FA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모튼 같은 경우에는 유스 출신이기 때문에. 또 스카이 스포츠, 맨시티가 골키퍼 제임스 트래포드 재영입을 위해서 벌리에 접근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뉴캐슬이 비상이죠. 뉴캐슬은 이제 닉 포프의 장기 대체자로 현대축구 트렌드에 완전히 부합하는 어린 키퍼를 트래포드로 덤찍어서 데려오려고 그랬는데 이게 빠그라진다. 게다가 트래포드 입장에서도 솔직히 맨시티 가가지고 팀그로운으로 애지중지 키워지면서 향후에 과르디올라 시스템에서 장기적인 대체자이자 주전 자원으로 활약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뉴캐슬이 이걸 빼앗기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저 같아도 맨시티를 갑니다. 뉴캐슬이 참말로 힘들어지고 있고요. 루크 에드워즈 말로는 뉴캐슬이 트래포드까지 시티한테 뺏겨버리면 이번 이적 시즌만 하더라도 벌써 5번째 영입 실패에 해당된다고 하고, 확실히 위상이라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위상이 낮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많은 곤란함을 겪게 돼요. 그리고 멜로, 스털링은 사우디 절대 안 간다. 이건 종교적인 이유가 확실히 있죠.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건 좀 이해가 되는 게 애초에 자녀들이나 본인의 주거 환경에 관해서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사우디라는 무대가 매력적이라 하더라도 사우디라는 나라나 사우디라는 주거지가 또다시 매력적이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고, 선수도 결국에 사람이기 때문에 주급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좀 꺼려질 수가 있어요.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MLS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팔게 된다면 MLS를 타겟팅해서 팔아야겠죠. 그리고 로마노, 베이가는 꼬마 바이언 PL 클럽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고, 첼시는 4천만 유로 정도의 가격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첼시가 생각보다 좀 가격을 많이 올린 것 같고, 그리고 베이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첼시에 이적했을 때 이적료가 1,100만 파운드였습니다. 유로로 환산하게 되면은 1,000만 유로도 안 되죠. 굉장히 싼 영입으로 점쳐지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를 4천만 유로에 판매한다? 그야말로 초대박입니다. 애초에 첼시에서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 하나 작성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나마 유효한 포트폴리오가 빅리그에서의 포트폴리오가 유벤투스 6개월 임대 시절이 전부인데 그마저도 그렇게 탐탁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고, 첼시가 이렇게 배짱 장사를 갈길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베이가가 이런 프로필이 지금 시점
시장에서 굉장히 고평가를 많이 받고 있구나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호킨스, 디사시는 뉴캐슬, 유벤투스, 비아레알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수요가 많아가지고 빨리 팔리길 기도하는 입장이고, 또 사미 목벨, 리버풀과 펠리스는 마크 게이에 관해서 구단간 합의가 곧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로마노가 말하기로는 에키티케에 관해서 리버풀이 최대 9천만 유로를 비대했다고 하고, 그리고 온스테잉이 말하기로는 에키티케 딜 내일쯤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대 9,500만 유로쯤 예상된다고 하고요. 거의 팡푸시 요구하는 액수를 거의 다 지불하고서야 데려오게 되는 현상이 지금 보이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가까운 시일 내에 또다시 리버풀은 이적 소식으로 많은 팬들을 열광케 하게 되겠죠. 그리고 비니시우스의 재계약가 지금 몇 달째 진전이 없고 아직도 새로 3천만 유로의 연봉을 요구 중인데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사우디한테 비니시우스가 지금 오퍼를 받게 될 것이라는 벤 제이콥스의 전망도 보이고 있습니다. 3억 5천만 유로의 이적료를 비대할 각오를 마쳤다고 하는데, 이게 주 액수가 지금 레알에서 요구한 게 거의 9억인데 사우디를 가게 되면은 액수가 거의 뭐 한 18억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로마노, 바르셀로나는 디아스 측과 계속 대화 중이었지만 바이언이 더 높은 비드가 가능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뜬 게 오늘 레시포드 이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레시포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에서도 당연히 셀러리 캡 등을 통한 현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인데, 후안 마르티라는 기자 쪽에서 뜬 내용으로는 파우 빅토르의 이적이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아마 파우 빅토르라는 박힌 돌을, 굴러온 돌에는 레시포드가 빼내는 그런 현상이 되겠죠. 이탈리아로 넘어가겠습니다. 디아포라, 이번에 클럽 월드컵에서 굉장히 잘했던 리오스라는 중앙 미드필더에 관해서 2,500만 유로 플러스 300만 유로로 로마가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세론 10%를 포함시켰습니다만 파우메이라스는 3천만 유로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마르지오, 에스투피난에 관해서 영입 자신감이 늘어나고 있는 밀란, 최근에 이제 데카이퍼라는 매물을 뺏겼기 때문에 밀란이 지금 테오 대체자 영입에 관해서 조금은 급해진 상황인데, 이거를 에스투피나로 보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적료 인하를 시도하면서 내고를 치려고 하고 있다고 하고, 로이탄지 밀란, 스트라이커 영입에 관해서 생각보다 급한 팀인데요. 이 팀 경우에는 지금 마테타 영입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펠리스는 3천만 유로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이게 결렬될 시에는 알레그리가 매우 좋아하는 블라우비치로 손해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블라우비치가 나가야만 무한이를 데려올 수 있다고 하니까 유벤투스 또한 굉장히 긍정적이긴 할 텐데, 언제나 항상 문제인 건 블라우비치 급여 문제죠. 마지막 시즌에 6억 중반대의 주급을 받을 수 있는, 계약 내용상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블라우비치라서 이게 과연 밀란하고 개인 합의가 될지 이것도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 그리고 로마노, 루크먼은 구단한테 인테르가 1순위가 될 것이라고 알렸다고 합니다. 아탈란타는 5천만 유로, 그리고 인테르는 4천만 유로를 원한다고 하는데 아마 곧 합의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고, 그리고 스키라가 말하기로는 개인 합의가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구단 간 합의가 남은 상태, 이것만 남은 상태고, 분데스로 잠깐 넘어갔을 때는 바이언이 루이스 디아스에 관해서 곧 상향 비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디아스에 관해서 굉장히 진심이라고 하는데, 지금 리버풀은 계속해서 8천만 유로에 가까운 금액을 뜯어내려고 하는 상황이라서 그래도 협상을 굉장히 잘하는 이미지가 저한테 좀 강한 바이언은 그래도 조금은 아마 내고를 치려고 하지 않을까, 이 둘의 신경전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리버풀은 안 팔아도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생각보다 강해서, 물론 연기긴 하겠죠. 하는 게 좋긴 합니다. 재계약을 안 하고 있는데 안 판다는 게 좀 말이 안 돼서, 그래서 이 신경전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긴 해요. 기타리그로 넘어가겠습니다. 르키프 쪽에서 뜬 기사인데, 가라타사라이가 에드르송에게 300만 유로를 비댔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이게 너무 적은 금액은 아닌가. 야기즈가 말하기로는 에데르송과 갈라타사라이 간의 개인 합의는 끝났고 시티와의 이적료 협상만이 남은 상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타사라이가 아칸지에게도 지금 제안을 찔러놓은 상태인데, 근데 연봉 삭감을 조금 요구했다라는 의아한 내용이 있어요. 아칸지가 지금 맨시티에서 입지가 그렇게 불안하지가 않은데 연봉 삭감을 감수하면서까지 갈라타사라이에 합류한다? 이거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헤코르드가 말하기로는 주앙 펠릭스가 벤피카의 최우선 타깃이라고 합니다. 벤피카는 2천만 유로에다가 세론 50%를 붙이기를 원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근데 이것도 좀 웃긴 게, 사실 이 세론 50%를 첼시가 붙여서 이 딜을 마무리하게 되면은 펠릭스를 믿어야 돼요. 뭔 말이냐면, 펠릭스가 나중에 성장을 해서 지금보다 더 좋은 가격으로 팔릴 거라는 전망이 나와야만 이 세론 조항이 첼시한테 이득이 되는 건데, 첼시가 이걸 믿을까 싶은 의구심은 있어요. 첼시가 결국 펠릭스를 믿어야만 넣을 수 있는 옵션이 세론 50%예요. 이게 될진 모르겠네.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첼시가 요구하는 금액이 어떨지도 한번 봐봐야겠죠, 나중에.